자, 어디 쉬었나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용도 지역에 관한 것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갈수록 느네요. 자, 우리 A라는 시에서 용도 지역 등이 정해진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여기는 도시적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 관리지역, 자, 여기는 뭐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또 쪼개지면 이제 또 세분 되겠죠. 그래서 도시적은 또 도시적으로 쪼개질 것이고 관리는 관리대로 쪼개질 것이고 그래서 세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A시에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여러 자, 우리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지정이나 변경은 관리기로 합니다. 관리하니까 절차를 많이 밟아야 되겠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집니다.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다 있는 거야. 전국적으로 용도지역은 전부 다 도간농자로 크게 나눠져요.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용도지역은 다 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상 하나만 그려놨지 실제 도시적이 여기도 있고 막 몇 군데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시나 군마다 다를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분류상으로는 4가지. 쪼개버리면 21개 용도적 나눠진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그 용도에 맞게끔 재산권 행사를 해야 돼. 알겠죠?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위제한이라는 말 쓰거든요. 행위제한이라고 할 때는 크게 말하면 2가지가 있다겠죠? 크게 말하면 2가지. 자, 건축 제한이 있더라. 건축 제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기본서 봤잖아요.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없는 걸 다 정해놨어. 알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미비한 것은 조례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 뭐 상가 건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상가 건물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상가도 어떤 상가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다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건축 제한이 있고 또 한 가지 뭐였죠?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용 제한. 알겠죠? 이게 대표적인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제한을 받는다. 됐죠?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건축 제한은 나중에 본 수업할 때 몇 가지 추려서 보긴 볼 거예요. 다는 못 외우고. 하지만 건폐 용적률 제한은 이건 무조건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용도지역의 개념 분류 또 건축 제한, 건용 제한 항상 잘 나옵니다. 알겠죠? 암기 좀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건폐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건폐율은 우리 시험용으로 뭐라겠죠? 건축 면적의 비율. 알겠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넓게 짓냐 높게 짓냐 그 비율이 다 정해졌다. 최대치를 우리는 공부하면 되고 알겠죠? 시험용으로는 최대치를 공부하면 돼요. 업무 볼 때는 어디 보라고? 조례를 찾아봐야 돼. 업무 볼 때는 그 지역마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 용적률 최대치를 암기해 드렸고 이거 암기할 때 요령은 다시 보면 일단 녹간농자를 정리 끝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녹간농자는 정리 끝내버려라. 녹간농자는 기본적으로 20, 80인데 아닌 게 3가지. 알겠죠? 우리 녹지 중에서 잔혹하고 생록은 얼마? 20하고 100. 여기는 잔혹하고 생록. 또 계획관리는 40, 100. 알겠죠? 계획관리.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20, 80이야. 그럼 녹간농자는 끝났어. 그럼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알겠죠? 주상공만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걸 외우면 되는데 건폐율에 관한 것은 건폐율은 주거지역이 나눠지면 전일준이죠. 그건 알고 계셔야 돼. 전일준이고 전용은 1, 2종, 일반은 1, 2, 3종, 준주거. 그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폐율은 얼마 했죠? 50, 60, 70. 3종 일반만 50. 됐나요? 그거 딱 기억하시면 돼. 기억하면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하겠죠? 자, 1종이 나오면 100. 1종 전용이 100.
1종 일반은 200, 3종 일반은 300, 준주거는 500. 그럼 2종이 이제 가운데 끼겠죠? 2종 전용은 얼마? 150. 2종 일반은 250. 알겠죠? 그렇게 다 바로바로 나오게끔이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 상업지역은 우리 건폐율은 9, 8, 8, 7입니다. 중일유군. 됐죠? 자, 우리 용적률은 1500부터 출발해서 1300, 1100, 900, 200씩만 빼면 되니까. 자, 공업지역은 전일준 모두 건폐율 다 얼마라고? 다 70이에요. 건폐율은. 공업지역은 건폐율 최소 70이에요. 대신 용적률은 300부터 출발한다 했죠? 300에서 50씩만 더하면 돼. 300, 350, 400. 전용공업은 300. 일반공업은 350. 준공업은 400. 자, 그럼 이제 건폐 용적률은 끝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외우세요. 됐나요? 근데 외워놓으셔야지. 이거 나중에 외울 것 많은데 이것까지 나중에 가중이 되면 힘드니까 지금 외워놓으시라고. 자, 어느 정도는 좀 감은 잡히죠? 아까 넓게 짓는 거, 높게 짓는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고 최대치에 관한 거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것도 아까 봤었죠?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암기 좀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이제 용도 지구가 정해집니다. 역시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역이 먼저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구가 지정되는 겁니다. 굳이 순서로 따지면 용도 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요놈은 상호 간에 중복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환경보전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이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될 수가 없어요. 용도지역은. 알겠죠? 지역 상호 간에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근데 용도지구는 여기는 부분적으로 지정되면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복이. 그리고 지역 내에 상관없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볼까요? 자, 이제 도시적을 세 번 안 했지만 도시적 세 번 하면 주상공동 막 쪼개지겠죠? 근데 지구는 상관없이 이런 데 막 겹쳐도 상관없어. 필요하면 이렇게 지정돼. 아무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그래서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용도 지구는 중복이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경관지구이면서 고도지구가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지구는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 지역은 중복될 수가 없다겠죠? 지역은 상호간에 중복이 될 수가 없지만 지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필요한 부분에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야. 지역에 상관없이 겹쳐도 상관없어. 알겠죠? 상관없이 막 지정돼. 아무데나 필요하면 지정되는 거야. 필요하면 지정되는 것이 용도지구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정된다는 이야기고 중복돼서 지정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 우리 시행령에는 9개가 나와. 9개가 그 외우는 요령 거기 써놨죠? 암기 어떻게 해서 자, 경고 방방입니다. 경고 방방. 그 다음에 보치개 그리고 특복입니다. 총에서 9개 용도지구가 시행령에 나와. 자,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 지금 외우겠나요? 용도지구는 9개.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입니다. 이 개념 분류 문제가 작년도 나왔고 올해도 기출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외우셔야 돼. 자, 일단 개념을 먼저 보면 자, 경이 뭐죠? 경관지구야. 자, 그럼 경관이 뭘까요? 그냥 일반 용어야. 경치, 풍경이 좋은데. 알겠죠? 경관지구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요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쪽은 관리적이 될 수도 있고, 관리적인 보존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쪽은 뭐 환경, 자연환경 보존적이 될 수도 있고, 농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 부분에 산이 너무 아름다워. 알겠죠? 산이 너무 아름답거나 뭐 아주 큰 나무들이 많이 있거나, 그럼 여기를 경관직으로 묶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지역에 상관없이 정하는 거에 필요하다면,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지구면 딱 느낌이, 경관지구에는 경관을 해치는 그런 건축물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도 용도에 맞게끔 제한이 따른 거니까.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여기에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알겠죠?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경관이 뭐라고? 경치나 풍경막 이런 것. 알겠죠? 그걸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경관지구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는 뭐죠?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라는 것은 높이 규제입니다. 높이. 자, 일반적으로 고도지구는 우리 비행장 근방이 많아. 자, 우리 비행장 근처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굳이 비행기 이륙을 못 하잖아. 그래서 보통 비행장 근처는 고도지구로 많이 묶여 있어. 그럼 고도지구로 묶였다는 것은 일정 높이 이상을 못 짓게 만들었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땅이 비행장 옆인데 돈이 많아도 100층, 200층 못 짓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적으로 몇 년 전이죠? 3년 전인가? 롯데타워. 성남 비행장 가깝잖아. 근데 102층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서 논란이 많잖아, 지금도. 알겠죠? 뭐 특혜니 뭐니 등등등.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파헤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건물 들어버리면 비행기 이착륙할 때 어렵거든. 알겠죠? 어쨌든 고도지구라는 것은 뭐라고? 일정 높이 이상 건축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지.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해놓는 게 고도지구야. 됐나요? 그럼 고도지구는 필요하면 지정하겠죠? 여기 A라는 시에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용도지역은 다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지정하는 거야.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하는 거야. A시에서는 고도지구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죠?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그 용도지구가 다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나 군마다 다르니까 B구는 필요하면 지정할 것이고 A시는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하고, 경관지구도 A시는 경관 좋은 데가 없으면 경관지구 없는 거야. 이해돼요? 종류가 이렇게 9가지 있다는 거지 모든 시나 모든 걸 9개 다 지구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지구 구역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하는 거야. 용도지역은 미리 베이스니까 다 깔려 있어. 용도지역은 제일 먼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정하는 게 뭐라고? 용도지구. 지구 종류가 9개가 있다는 거지. 그죠? 9개는 일단 외우기는 어떻게 하라고?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 알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 자, 그러면 경관지구고, 고는 고도지구고, 자, 방은 뭐죠? 방화지구가 있고, 방제지구가 있어. 자, 방화지구는 마도 화재지.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지구입니다. 방화지구는 주로 어디에 많이 지정할까요? 그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방화지구로 묶어버려. 그럼 생각해보면, 자, 만약에 여기에 방화지구다. 방화지구로 지정이 됐어. A라는 시에서. 근데 여기 내 땅이 있어. 내 땅이. 그럼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돈으로 건축물 지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떤 제한이 있을까? 방화지구에서 건축물 지으려면? 그렇지. 쉽게 말해서 그냥 목재를 써서 건축해야 돼? 아니면 불연재로 써야 돼? 그렇지. 불이 안 타는 걸 해야 돼. 내화구조 설정해야 되고. 알겠죠? 그러면 건축비가 더 들어 안 들어? 훨씬 더 들어. 어쩔 수 없어. 방화지구는. 알겠죠? 그런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화지구는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A씨가 필요하다면 지정하는 거야.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알겠죠? 그게 방화지구예요. 그러니까 화재를 예방하고자, 방지하고자 하는 지구다. 방제지구는 뭘까?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지구.
재해를 예방하자는 지구.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이 산사태가 많이 나. 알겠죠? 여기는 또 지진이 많이 발생해. 막 이런 지구들. 그러면 방제지구로 먹고, 만약 지진 많이 발생된 지역이면 방제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서 건축할 때는 지방공사를 훨씬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해야만 통과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지구다. 자, 개념은 잡았나요? 잡아놓으시고. 자, 또 보호는 뭐죠? 보호지구입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역사 문화재 같은 것 막 전통 사찰이 있거나 이런 것들, 또 생태계를 보호한다든가 그럴 목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보호지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 취는 취락지구입니다. 자, 여러분 취락지구가 뭘까요? 취락이? 취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모여서 불악을 형성해서 살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마을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구가 뭐죠? 취락지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볼까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환경보전지역이거든. 그러면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은 항상 산다겠어요. 사람은 어딘지 살아. 알겠죠? 물속에는 못 살겠지만 땅 위에서는 사람은 어디에 살 수 있어. 자, 보시면 알다시피 자, 우리 환경보전 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산도 있고 막. 그죠? 자, 이 산 위에도 누가 살아 안 살아? 살아. 여러분 TV 보면 자연인 보인가요? 자연인 풀어봤죠? 살아. 알겠죠? 뭐 불법이든 뭐든 살고 있었든 천막을 짓고 동굴에서 살든 나는 살고 있다니까. 아직도 지리산에 가면 동굴에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아마 돛 닦은다고. 알겠죠? 살아. 그 몇 년씩 살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자연인 풀에도 나오고. 알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있고 또 요 지역에 여기 아래도 뭐 냇가 좀 흐르면 여기도 몇 집은 살겠죠. 집의 형태지만 집이 뭐 오두막을 짓든 뭐 어떤 형태를 짓든 간에 비 바람 막을 수 있는 그 정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살고 있어. 근데 요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이면 한번 보세요. 환경보전지역이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 기반 시설들이 보통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지. 그죠? 환경보전에 도로 빵빵 뚫어불거나 상수도 하수도 설치하거나 이런 거 없어. 알겠죠? 그래서 상수도 없으니까 여기 산 사람은 어떻게 물 먹어요? 그죠? 냇가에 물 길러가지고 올라가서 물,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사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우울하나 그러지만, 그 가능하니까 사는 거야. 그 불가능하면 살겠어요?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는 거야.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불쌍해 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속에서 코로나 걱정, 코로나 걱정할 필요 없어. 혼자 사니까. 코로나 뭔 걱정이 있어. 마스크 안 쓰기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또 견디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대신 기반시설도 없어. 전기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반딧불 잡아서 키든지, 석유 갖고 램프 해갖고 키든지 뭐 해야겠지 뭐. 전기 돌겠어요, 위에까지? 이해됩니까? 여기 뭐 도로가 빡 뚫려갖고 뭐 차로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야. 한 번씩 밑에 넣으려면 그냥 끙끙대고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든지. 근데 이분들은 이제 워낙 산을 많이 타니까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금방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무거운 짐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는 그래도 한 10가구 정도는 살아. 물론 많이는 안 살겠죠. 환경 보전적이니까. 알겠죠? 근데 10가구 정도 산다는 이야기야. 근데 요 사람들이 좀 더 생활이 좀 더 편해지려면 최소한 더 상수도는 좀 놔줘야 될 거 아니야. 전기는 좀 끌어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지하철은 안 놔줘도. 지하철까지 놔버릴까 있다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지역이 잘 봐봐. 환경보전지역이거든? 그럼 원래 그런 시설들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 당연히 못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환경보전적이니까. 근데 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을을 내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면 돼. 그럼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일정 건축 같은 거 허용을 해줘. 아주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풀어주는 거야. 원래 환경보전적이면 한다 못 한다? 못 들어오지만
이렇게 좀 마을을 형태 살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그런 지구를 뭐라 한다고? 취락지구. 이해됩니까? 취락지구라는 것은 마을을 형성해서 즉 불악을 형성해서 좀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풀어주는 지구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취락지구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 원래는 환경 보전 쪽에 못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지구라고? 취락지구. 취락지구. 자, 그리고 요 개는 뭐죠? 개발지능지구입니다. 그럼 여기도 느낌이 오죠? 여기는 개발을 뭐 한다? 지능이 뭐예요? 하게끔 해주는 거? 어느 정도 개발을 하게끔 해주는 지구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상관없어. 지구는 지역에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요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냇가라든가 기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알겠죠? 뭐 관광 명소가 되려면 거기 관광지라고 해서 그것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지. 관광 명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여기를 좀 요 주변 쪽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어느 정도 식당도 좀 있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만들기 위해 저기를 관광, 휴양 개발 지능지구로 묶는 거야. 그러면 관광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지구. 그걸 뭐란다고요? 개발지능지구. 됐죠? 개발지능지구는 그런 의미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끔 해주는 지구까지 알겠나? 지금 개념 잡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이 뭐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 개념을 보셔야 돼요. 특정 용도입니다. 그리고 제한, 이 두 개가 포인트야. 뭐라고요? 지금 보고 있나요? 자, 뭐 특정 용도고 제한시키는 거야. 두 가지가 포인트야. 자, 특정 용도라는 것은 거기 어떤 용도? 세 가지. 주교청 보인가요? 특정 용도가 뭐라고? 주교청. 주가 뭐예요? 주거. 교는 교육. 청은 청소년 보호야. 자, 제한이 뭐죠? 그 제한이 뭐라 써있어?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단 말 보인가요? 알겠죠? 그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 우리 고등학교가 있어. 하이스쿨 고등학교 있고 도로가 쭉 있어. 그러면 이 고등학생이면 청소년 납득하겠죠? 그럼 여기에 상가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지역이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묶였다. 자, 청소년 보호를 하고자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 지역에는 여기 성인 오락실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모텔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오게. 특정 시설들 못 들어오게 제한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 목적이 세 가지. 뭐 주교청, 주거를 보호하든지 교육환경을 보호하든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특정 시설 완화다, 제한이다. 제한, 못 들어오게 하는 지구. 그걸 뭘 한다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자꾸 입에 붙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냥 머리로만 스쳐가지 마시고 반드시 외워. 알겠죠? 이 용어를 아직 모르고 있으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진도를. 그래서 반드시 용어를 외우라는 의미에서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외우시라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뭐라고요? 그지? 특정 용도, 주교청 목적으로 특정 시설들 제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세 가지가 나와 있어. 법에서 세 가지 뭐라고요? 주, 교, 청. 주거나 교육환경 또는 청소년 보호. 알겠죠? 이게 특정 제한지구예요. 자, 그리고 복은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은, 자, 복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특정 시설들을 어쩐다.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완화시킨다. 여기는 완화시키는 거야.
이게 뭐가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완화고 여기는 제한이야. 특정 시설들 풀어주는 거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든 기타 등등을 고려해. 이용 환경이든 인구 이동이든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특정 시설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풀어주는 지구. 이걸 뭘 한다고? 복합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이다, 완화다. 완화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보지만 말고 동그라미 탁탁 치면서 보세요. 뭐가 포인트인가를 앞으로 항상 제가 할 때 포인트 강조할 거니까 포인트를 항상 놓치지 마시라고. 그게 다 문제 만드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이게 복합 용도지구는 뭐가 포인트라고? 제한이야, 완화야? 완화. 알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제한으로 바꾸니까 그걸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문 긴 걸 다 못 외우니까 뭐가 포인트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알겠죠? 이게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대인자 복합 용도지구는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지정한다고 써놨죠? 거기 일반 주거하고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이 거기에다가 지정하는 게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또 나중에 또 보충 들어갈 거니까 일단 그 정도만 개념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9개 용도지구로 나눠지는데 그 용도지구도 쪼개져요. 쪼개져 가지고 경관지구는 여러분 3개로 나오죠? 3개 뭐? 자시특 보인가요? 자, 경관지구도 어떤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3가지 나눠집니다. 자, 자연경관지구가 있고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고 특화 경관지구. 그럼 개념은 간단해. 자, 자연경관지구는 뭐죠?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화 경관은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야. 특별한 경관이 나오면 뭐라고? 특화 경관지구야. 됐나요? 경관지구는 나뉘면 3개로 쪼개집니다. 자시특이에요. 자시특, 자연, 시가지, 특화. 처음이라 잘 안 외워지더라도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외울 건 외우시라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고도지구는 없어. 하나밖에 없고 방화도 하나밖에 없어. 자, 방제지구는 2개지. 자시, 자연 방제지구가 있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알겠죠?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하고 시가지 방제.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꼭 있다고 나오거든. 자, 방제지구가 자연 방제, 시가지 방제, 특화 방제지구로 나뉜다. O다 X다? 없어. 방제지구는 자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외우거든. 경자시는 특별하다. 방자시는 안 특별해? 방자는 천방지축이잖아. 방자시는 특화되지 않았어요. 경자시는 특별하다. 특화됐다. 됐나요? 혹시 경자시 계신가요? 어느 학원에 경자시 계셨어? 그래서 경자시는 특화됐어. 이게 특별합니다. 방자시는 특화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호지구는 무엇을 보호할 거냐 따라서 3가지가 나눠집니다. 자, 보호지구는 3가지 역중생이죠. 역중생. 여기 뭐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은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은 거기 써놨죠? 역사문화 환경 뭐?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게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그 6개 나오는데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 항만이든 공항이든 다 나오죠? 그걸 보호하자는 것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는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3가지가 보호지구로 나뉜다. 자, 또 취락지구 연호를 많이 물어보거든. 여기는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 나뉘죠. 보인가요? 자, 거기 녹간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뭐? 자연취락지구. 자,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집단. 자, 그럼 아까 보세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여기 취락지구 시행한다겠죠.
그죠? 밑에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야, 집단 칠학지구야? 집단? 자연환경 보존적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 집단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다니까. 자, 보시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이 봐. 만약에 이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 좀 용도구역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야. 그린벨트. 앞으로 그린벨트 하면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적 지었는데 이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산다고 안 산다고? 사람은 다 산다니까 어디든지. 알겠죠? 살아. 근데 여기도 몇 가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칠학지구 지정한다니까? 그 이때 지정하는 칠학지구는 뭐라 본다고? 집단 칠학지구. 녹간 농자재의 칠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칠학지구. 이 두 개 바꿔치기 무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요거는 일단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개집.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이야. 개집 아시죠? 개집? 개집 하나 잡아놓으시면 돼. 개발제한구역의 칠학 정비는 뭐라고? 집단 칠학지구야. 꼭 자연 칠학지구 틀리게 두 개 바꿔치기 잘 나오니까. 알겠죠? 그럼 나머지 녹간농자 칠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연 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은 개집하고 기억해 놓으세요. 개발제한구역은 무슨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 녹간농자 칠학을 정비하는 것은 자연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두 개로 나뉜다는 이야기예요. 자연하고 집단. 됐나요? 자, 또 개발진흥지구는 5개 나오죠? 자, 주산 간복특입니다. 자, 주산 간복특. 앞머리만 따세요. 자, 주가 뭐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예요. 자, 그리고 복은 이것이 2개 이상 있는 거. 2개 이상. 여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이거 외 기능. 이것 말고 다른 개발하고자 할 때 특정개발진흥지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위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도 있고, 산업유통은 우리 공장이나 물류유통, 그걸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아까 말한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할 때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또 아까 요 지역이 주거기능도 있지만 관광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2개 이상 걸렸죠? 그럴 땐 복합개발진흥지구. 알겠죠? 그리고 주상감 말고 다른 것, 다른 기능을 위해서 개발을 진흥해야 되겠다 할 때는 특정개발진흥지구. 네,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 5가지 뭐뭐 있다고요? 주, 산, 관, 복, 특. 알겠죠? 외우겠나요? 주, 산, 간, 복, 특.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 용도는 하나밖에 없고 복합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쪼개지는 것은 5개가 쪼개졌죠?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이것만 쪼개지고 나머지는 4개는 안 쪼개졌어요. 고도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방화도 하나밖에 없고, 특정용 제한지구 하나밖에 없고, 복합용도 하나밖에 없어. 3분이 안 됐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분 해버리면 계속 쉬어보시면 됩니다. 3개, 5개, 7개, 그 다음에 10개, 12개, 17개, 18, 19. 그래서 용도쯤 쪼개면 9개지만 쪼개면 19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죠? 9개 용도쯤이지만 3분 해버리면 19개로. 됐나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 지역이 경관지구인데 자연경관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 될 수도 있고. 쪼개졌으니까 경관지구는 3개 나올 수 있잖아. 자시특이니까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고, 중복될 수도 있다. 지구 종류는 9가지. 경거방방, 보치개, 특복. 좀 외우겠나요? 어떻게? 경거방방, 보치개, 특복. 됐죠? 개념은 잠깐만. 경관 중 경관보호가 되는 거. 그죠? 고도적으로 뭐라고? 최고 높이 규제. 건축물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거. 그리고 방화지구는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 방제는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보호지구는 보호목적. 알겠죠? 그 보호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역중생으로 나눠죠. 알겠죠? 역중생. 자, 그리고 취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마을을 형성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알겠죠? 취락지구는 두 개죠. 녹간농자에서 지정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 개발지향이 지정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 개집 연결해 놓으시고.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기능에 따라서 5개예요. 5개 어떻게 하라고? 주산, 관, 복, 특. 주산, 관, 복, 특. 5개. 자,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그 특정용도가 뭐라고? 주교청. 제한한 것은 특정 시설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제한시킨다. 복합용도지구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특정 시설을 들어오게 해준다. 완화. 개념 잡았나요? 그 용도 중에서 9개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 지금은 개념 중심으로 보세요. 분류 문제도 잘 봐야 되고. 알겠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용어가 입에 안 붙고 자꾸 그런데 자꾸 이제 물어볼 때마다 큰 소리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가장 기본 용어니까.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이게 더 들어가야 되지. 건축자는 들어가고 더 해야 되니까, 요건 출발점이에요. 이게 모르고 있으면 더 나가지를 못해, 진도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암기해 놓으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임무 과정에서 최소한도 지역 종류, 지구 종류, 구역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 또 건폐 용류 같은 거 어차피 배울 거 미리 애워놔 버리고.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야지 이제 본 수업 들어갈 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아까 우리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쭉 출발점 놓치면 안 돼. 뭘로 결정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관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입안하고 결정할 때 기의협심 아까 봤죠? 그 결정할 거란 이야기야.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이 정해지는데 각 시나 군마다 달라. A시는 A시대로 정하고 B는 B군대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지역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우리 크게 4개 있었죠? 도관, 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보. 쪼개면 도시는 주상공록. 벌써 또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왜그러고 어차피 알아야 될 거니까. 어차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중개 업무 하시면서 무슨 적인지도 모르고 일반 주거인지 전용 주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중개하고 있어?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알겠죠? 중개사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나가리야, 나가리.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도 한 5년 전에 가지고 뭐 땅 하나 살라고 할 때 봤는데 그 중개하시는 분이 그가 2종 일반 주거래. 그래서 용적률량을 물어봤거든, 내가. 물론 제가 뭐 한지를 말 안 하고. 근데 말하는 게 어째 어버버해. 뭐라고 하냐면 용적률 물어보니까 옆에 보더만 3층이 있더라고. 요 정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뭐냐고,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중개사가 아니고 실장이야, 실장.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이게 몰라. 모르니까 그냥 옆에 보고 3층이 있으니까 요 정도 지은다 그래. 용적률에서 건폐율도 모르면서 용적률 이야기하고도 무조건 3층이면 다 3층인가? 그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놈, 저 속으로 그랬지, 속으로. 이놈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 딸이 중개사고 그 부모님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두 분이 실장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공부를 해봤어야지. 그게 모르니까 그 모르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대충 두드러 맞힌 느낌 들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정확히 용적률이 몇 프로고 조례에서 몇 프로 딱 해가지고 여기 건폐율이 얼마니까 몇 층까지 딱 가능하다고 딱 빼서 말씀해 줘야지. 알겠죠? 근데 건축면적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옆에 보고 3층이야, 똑같이. 땅 면적이 틀리고 다 틀릴 건데.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도 어느 적인지 알아야 돼. 근데 보니까 모르면 사람들이 사니까 주거적이 있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중개사가 아니지. 알겠죠? 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법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개 업무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잖아. 곧 이 말은 법적인 업무를 보는 거야. 그게 잘못 보면 법적 책임이 부과돼. 그냥 중개업 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징역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남 중개하면 뭐 사기꾼처럼 남들 등쳐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법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모르고 대충 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진다니까.
중개사법 보면 징역형도 나오고 다 나와. 잘못하면 징역 갑니다, 여러분. 알겠죠? 벌금도 부과되고 다 그래.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돼.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센스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신력이야. 알겠죠? 증을 갖고 딱 하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그렇지. 국가가 있는 자격주의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일이기 때문에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알겠죠? 뭐 쉽게 말해서 동네 구멍가게 물건 팔듯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꼭 그러신 분 있어. 이 물건 좋아. 곧 나간대? 얼마 지금 싸. 얼른 사. 뭐가 좋은지 뭐만 몰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나중에 중개업할 때도 이 지역 관리계획이라든가 기타 토지이용 계획을 딱 펼치면서 이 지역이 몇 년 후에 어떻게 개발될 것이고 다 설명해 줘야만 그 땅을 사고자 싶은 사람이 믿음이 가지. 계획도를 다 보여줘야지. 도면 다 나와. 놈들 인터넷에 다 오픈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딱 설명해 줘야지 무조건 좋아. 누가 살라겠는데? 빨리 계약해. 막 물건 빨리 팔려고 하면 저 같아도 안 사. 알겠죠? 당하는 느낌 들잖아. 뭐 물건 빨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업하면 안 되지. 알겠죠? 여러분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 중개사 국가 공인 자격증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법적으로 정확히 딱딱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신뢰가 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대충 했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정말로. 중개사 구속된 사람들 많아, 구속된 사람도. 알겠죠? 몰라서 과실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법을 정확히 아시고 업무를 보셔야 돼. 그죠? 잘못했다가는 돈도 다 물으려고 난리 납니다. 그런 사례 많아요. 돈 물으려는 것은 많아. 중개업 잘못해가지고 배상 몇 번까지 하고 막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 알겠죠? 저도 주변에 뭐 많이 말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안 하려면 법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알겠죠? 공법도 열심히 해. 다 법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물론, 나중에 업무 볼 때 모르면 또 다 어디 변호사는 법무사 물어봤고 다 자문 구해갖고 하긴 해야 돼, 여기는. 본인이 모르더라도. 근데 본인이 알면 좋잖아. 알겠죠? 알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계획도나 이런 것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보는 요령도 있고 다 보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래 나중에 또 여러분들 중개만 할 거예요? 경고무에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경매 공무에도 손댈 수도 있고 토지거래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보면 다들 토지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토지 넣어 나가서는 개발 사업도 참여할 수 있고. 알겠죠? 재건축은 많이 참여해. 중개사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재건축 자기들이 조합 결정해갖고 다 합니다. 알겠죠? 뭐 주택도 마찬가지, 지역조합, 지조합도 다 결정해갖고 하고 알아야 그것도 결정해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오는 중개 업무만 해갖고는 돈 별로 못 벌어.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조합 결정해서 해보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뭐 해먹지. 실제 많이 해요. 그렇게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저하고 전화통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합 결정해, 지조합 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임원도 하고 다 중개사를 참여합니다. 좋은 물건 다 저희들 확보하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시세차익도 보고 또 중개도 해주고. 알겠죠? 한 지구에서 겨냥해가지고. 물론 그러면서 또 오는 일반 중개 업무는 알아서 하고. 오는 사람은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만 와서 중개해준다고? 그럼 제업들은 3개월 못 견뎌. 다 문 닫아. 영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야를 개척해야 되고. 분야 개척을 하면 알아야 돼. 알겠죠? 흔히들 뭐 나는 상가한다, 아파트 처음에 다 생각이 그거거든. 아주 단순해.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계세요. 지금 중개사가 전국에 몇 분인데 자기 차지가 될 것 같아? 택도 없어. 그래서 뭔가 좀 업무를 특화시키고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 분야를 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참여도 해봐야 알아. 알겠죠? 참여를 해봐야지 그것도 우리가 많이 알아. 실무적인 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중개업을 해도 자기 본업이 되고 그리고 이걸로 한마디로 우리가 나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 오픈했다가 다 문 닫아. 알겠죠? 뭐 어떻게 장사하는데 문 닫아야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중개 자격증 필요도 없이 만든 사람들 많아. 처음에는 엉겹게 덤벼들었다가 아무 대비 없이 덤벼드니까 장사하는데 뭐예요? 계속 하게세만 나갈 것이고 뭐해? 그냥 실은 그 제 친구 하나도 그래요. 지금 친구 한 명도 퇴직해가지고 작년에 취득해서 중개 사무소 임수해서 하는데 축했어. 본인이 하기 싫어해.
나름 좀 금융권에서 좀 있다가 좀 목에 힘주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영업을 하기 싫대. 그럼 내가 나한테 혼났지. 그럼 뭐하러 자격증 따고 오픈했냐. 하지 말아야지. 그죠? 영업도 해야지. 고객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자꾸 대받아치기도 하고 또 다른 물건이니까 찾아도 봐야 되고 또 자기 분야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놈이 머리만 써가지고 그 실장들만 그 몇 명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렵게. 그죠? 그럼 시장도 나가버리면 또 시장도 일을 열심히 안 해버리면 그냥 자기 돈만 까먹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알아야 되고. 알겠죠? 중개사들도 본인이 알아야지. 실장들이 잘해갖고 물론 돈 벌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이 잘해야만, 본인이 알아야만 그래도 더 크게 할 수가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해야 돼. 특히 공법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공법은 기본이야, 기본. 알죠? 나중에 법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실무적인 내용들은 변수가 많습니다. 알죠? 그것까지 나중에 전부 다 터득해야만 여러분이 개발이든 재개발, 재건축에 다 그래도 좀 더, 그런데 뛰어들어야 그래도 여러분 어찌됐든 아시잖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뭔가 일 저질러진 데 가야지 그래도 좀 뭔가 얻을 게 있는 거지 조용한 데 있어봐야 얻을 게 별로 없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전공이 이쪽이라 뭐 이론적으로 박시가 나더라도 실무를 몰라서 저도 개발사업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야, 실무는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많아. 알겠죠?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정말 어쩔 때는. 아주 그냥 막 뒤통수 치는 것도 많고 절차도 법에 정한 절차도 없는데 막 알아서 진행하더라고 막. 많네. 그리고 특히 밤이 화려하고 저도 참 놀랬어. 어쨌든 참여를 한번 해봐서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가 없어. 법에 정한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물론 크게는 가.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후려친다 그러죠. 그런 것도 많고 어쨌든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참 이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돈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본성을 봐, 본성을. 정말로 돈에는 장사 없다고 자 사람들 인성이 달라져. 그래서 거기서 매번 보면은 저는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 하고 이제 물론 저도 참여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거 미래 신도시. 그 전에 그 장기동 문정도 법조단이 들어올 때 있죠. 거의 전부 다 옛날에 전부 다 하우스 있고 전부 다 허벌판이었어. 그래서 온주민 작업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건 딱지 작업이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했는데 조합 결성 나중에 하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거기도 뭐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래도 오래 견딘 사람은 벌기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래 못 견디면 튀어나와. 돈만 묶어져 있고 뭐 벌이도 없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어쨌든 뭐 다들 단체를 만들어. 어쨌든 처음에 조합 결성의 전 단계에서 다들 단체를 만들어요. 온주민대로 뭐 다 만들어가지고 무슨 회의를 매일 하는데 술만 먹어 밤에. 술 먹고 앞에서 형님 동생하고 다음날 하면 또 뒤통수 치고 욕하고 또 서로 간에 막 싸우고 그냥 뭐 복잡해 가지고 저는 일단 제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것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거기는 코스가 나와.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구청 앞에서 그 프랜카드 걸어야 되고 구청장 면담 들어가야 되고 또 경찰 어디 가서 만나야 되고 이런 건 법이 없는 거거든. 다 코스가 나와 절차가. 그래서 이런 거 실무적인 것도 탁탁 끼고 있는. 근데 그분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본인이 자기 말로 중졸이래 중졸. 근데 법을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아. 그분이 그때 당시 연세가 65세인가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 말로 평생 개발사만 돌아다닌 분이시야. 개발사 한 대만.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거 잘 알아. 저 법도 그분이 잘한다니까 언제든 이때쯤 어디 치고 가야 되고 어떻게 하고 다 알아. 누구 잡아야 되고 SH 누구 알아야 되고 다 쫓아서 답이 일사천리야 일사천리. 그럼 또 그분 견제하는 사람이 또 있어 또. 그래가지고 막 서로 그냥 그 주도권 잡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어쨌든 뭐 저야 법을 저도 제 전공이니까 뭐 잘 알지만은 그분은 제가 법이 없는 것도 더 잘 알더라니까. 그래서 평생 이렇게 그런 데만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 지금 이제 제한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사업이 딱 진행되면 전국에 한마디로 꾼들이라고 그러죠. 꾼들. 그런 분들이 꾼들이거든. 딱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조합
주도권을 잡습니다. 조합장이든 뭐든 잡아. 그래서 뭔가 일을 저질면 옛날엔 생기는 건 많잖아. 그래까지 걸리면 구속돼봐야 뭐 한두 번 갔다 왔다 몇 킬로 갔다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탁탁 챙기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꾼들이 많거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규제를 하긴 해요. 아무나 임원 못되게 막 규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꾼들이 다 참여하고 옆에서 보조하고 그래서 또 어쨌든 콩고물이라도 생기니까 그죠?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그래. 저 그때 당시에도 그 위례 신도시 들어가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보상 문제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하우스도 지어야 되거든. 하우스도 규격이 있어. 딱지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또 거기에 나무 심고 갑자기 지하시는 분도 그분은 흔히하게서 사모님이야, 사모님. 현금만 그때 몇백억 갖고 계신 분인데 나름 이제 근데 또 다 별 사람이 다 와요, 개발한다면. 그분은 이제 근데 그분도 그 하우스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서 난로 갖다 놓고 주무신다니까. 일단 한 번에 단속 나오거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하다못해 냄비도 라면 끓여 먹고 안 씻잖아. 뭔가 먹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앞에 갑자기 불도 싫어하신 분이 양평막 갖다 놓고 나무도 유실수나 이런 게 보상 좀 더 나온 것들 막 심어놓고. 알겠죠? 그리고 또 하우스를 쪼개야 되거든.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것도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돼, 또. 알겠죠? 그래서 참 돈 앞에는 정말 머리들 잘 쓰고 대단합니다. 어쨌든 돈 더 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조합까지 다 참여하자. 그분은 많이 버시긴 버셨고, 저는 이제 중간에 저는 나왔거든요. 나왔고, 어차피 계속 거기에 붙어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판이 너무 난장판이야. 제 생각에는.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정말로. 사람이 싫어지니까 저는 돈이고 뭐고 싫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간에 이제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연락은 돼요. 연락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도 뭐 잘 됐다고 또 뭐 쇠고기도 좀 보내고 했던데, 어쨌든 조합결성해서 좀 번 사람 벌고, 못 번 사람 못 벌고, 그리고 또 원주민들 땅을 또 구입할 때도 아시피 전부 다 우리 가라라고 그러죠. 거짓으로 다 만들어서 넘기고 막 복잡합니다. 막.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소유자가 몇 명 나와. 막. 복잡해. 어쨌든,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기본적으로 법은 알고, 그 다음에 편법을 배우셔야 돼. 편법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아까처럼 꾼이 됩니다, 꾼. 꾼이 되면, 교도소 한두 번은 기본으로 갔다 와야 돼. 꾼은 어차피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편법 중에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편법들이 있어.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것들은 이용도 하고. 그런 거 공부하려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자격증만 취득하면 뭐예요? 그 일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알겠죠? 그 이유의 일을 배울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나 고생을 해야 될지 몰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격증 취득을 해서 빨리 하라는 이유가 이걸 빨리 따고 그 다음에 고생해야 할 게 더 남았어 이제. 하나씩 배워가려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죠? 또 시행착오 겪어도 돈도 까먹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벌금도 낼 수도 있고 막 어쩔 수 없어요. 그 시행착오 겪어야 되니까. 뭐든지 따가지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잘하고는 쉽지만 잘하기 위해서는 또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해야 돼. 그죠? 그 이후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중개업에서 나름 성공할 것이냐. 잘하신 분들은 잘해요. 지금도 중개업에서 여러분들 진짜 땅땅거리고 돈 많이 버신 분도 많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확실히 연구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물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운도 좀 따르긴 따르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잘 벌어 지금도. 알겠죠? 잘하신 분들은 아주 잘합니다. 또 그만큼 노력도 해. 노력도 하고. 알겠죠? 흔히 하게서 뭐 지금 중개업 안 된다 해도 지금도 잘 버시면 잘 번다니까. 알겠죠? 올 5천씩 번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알겠죠? 지금도. 올 5천만 원 보면 그래도 괜찮죠? 양한 차요? 억씩은 벌어야 돼 한 달에. 올 5천씩만 벌어도 얼마입니까? 순수익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니까. 잘하신 분은 잘해요. 지금도 기회가 많고. 그래서 발 빠르신 분들은 서울도 중개업 차려놓고 벌써 몸은 지방에 다 가 있어요. 지금도 뭐 거제나 이쪽 경남 쪽 핫하잖아요. 다 뛰어가서 이미 매입할 건 다 매입해놓고 작업 다 들어갔어. 그 중개사들이 안삼이 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 못하고. 중개사들이 이제
제주껏 합니다. 이것도 자기 명의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것도 한참 우리 파주 하다가 요즘 또 뜸하잖아요. 근데 그쪽도 지금 다들 작업 쳐가지고 이미 다 분양시키고 다 했어. 그렇게 찾아다니는 일을 않고는 안 돼. 대신 이제 불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잘해야 돼. 그걸 배우려면 시간이 좀 걸려. 알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오는 손님만 받겠다 하면 제가 볼 땐 별로 답 없어. 물론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나는 그냥 내 용돈벌이나 내 사람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좀 더 성공하고 좀 일을 좀 크게 한번 해보려면 배워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우리 지구 종류 암기해야 됩니다. 자, 지구 종류 뭐에 따 있죠? 경고방방, 보치개, 득복.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느 지역 나오면 우리가 땅이 나왔다. 용도지역이 뭔지, 또 어떤 지구로 묶여 있는 것인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경관지구를 나누면 세 가지 나눈다겠죠? 자시, 특. 방제지구는 자시. 경자시는 특화됐다. 방자시는 안 특화다.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중생. 알겠죠? 자, 취락지구는 자집, 자연하고 집단. 개발지향구역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준 게 뭐라고? 집단 취락지구. 개집. 알죠? 녹간농자는 자연취락지구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5개죠? 5개 쪼개집니다. 뭐 주, 산, 관, 복, 특.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이 3개가 핵심이야. 복합은 2개 이상. 특장은 그 외기능.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 있죠? 자, 우리 30에 나왔었거든?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30의 작년 문제는 용도지구하고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기억. 보호지구는 어떻게 나와있죠? 역중생. 맞았네. 자, 방제지구는 자시지 특정도가 틀렸죠? 방자시잖아. 특정 틀렸잖아. 그죠? 자, 되겠어. 경관지구는 자시특인데 무슨 주거경관이 어디가 있어? 틀렸죠? 틀렸고. 취락지구는 자연하고 집단 2개만 있죠? 틀렸고. 옳은 거니까 기억만 옳은 것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나온지 알겠어요? 그렇게 물어보고요. 올해 문제는 아주 쉬워. 올해 문제가 밑에 나와있죠? 30일에. 이번에 봤던 문제. 자, 공업, 유통, 물류 기능한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예요? 산업유통이잖아. 공업이나 물유통이니까. 개념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지구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용도 구역입니다. 오늘 양은 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용도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용도 구역도 똑같아. 여기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용도 구역은 5개밖에 없어. 5개 어떻게 했죠? 개도시 수입입니다. 한마디로 도시 수입은 개도시 수입. 5개 용도 구역이 있어요. 하여튼 용도 구역이.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지구와 상관없이 지정돼. 자, 요 지역이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요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또 요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지정돼요. 용도 지역이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는 게 똑같이 용도 구역입니다. 그럼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 어느 시든 어느 군이든 5개 다 지정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지정하면 돼. 필요 없으면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시에 바다 강이 하나도 없어. 물이 없다는 거야.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지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없는 거야. 알겠죠? 나머지 필요한 것만 지정하면 되는 거야. 지구나 구역은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필요한 것만 A시에서 필요한 것만 지정하면 돼.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하면 돼.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정한단 말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역시 다 뭘로 지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전부 다 관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자, 개념 문제. 개발제한구역은 아시겠죠? 도시의 무질서 활성 및 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키는 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알겠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자, 만약에 여기 우리 A라는 시를 볼 때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일반적 도시지역은 영역이 넓어진가요? 좁아진가요? 우리 도시는 보통 확장을 해. 축소가 돼. 확장이 되잖아요. 도시는 넓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서울은 좁았다 점점 커져간 거죠. 도시는 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장이 된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일부 지역만 막 이렇게 커질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없다면 한마디로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고자 요 지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시가화 되는 걸 뭐 하겠다? 조정하겠다. 그 조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유보기간이 정해져요. 그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사이거든. 예를 들어서 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면서 유보기간을 10년을 정했다. 다 관리로 정합니다. 관리계획으로 10년을 정했다. 그럼 이 지역은 10년 동안은 시가화가 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다 못하게 막아버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시가화 되는 걸 조정하겠다는 거야. 그죠?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시가화 될 수 있게끔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유보기간을 정해줘. 그럼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다 알아서 정하면 돼. 10년이든 12년이든. 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시가화 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다 못하게 막아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거예요. 조정구역. 자,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것이고.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나오는데 요 놈이 실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요거 설명.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자, 여기는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뭐야? 규제를 뭐 한다? 최소화. 규제를 최소화시킨다는 말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규제를 최소화시키면 큰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지. 규제를 최소화시키니까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이야기잖아. 뭐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주상복합 건물 들어보셨죠? 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뭐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뭐하는 구역이다?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다. 규제를 별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런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됐나요? 자, 이것도 용도구역이에요. 뭘로 정한다고?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정하는 거야. 필요하다면.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 하나만 정리합시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큰 건물이 들어오려면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도시의 중심지에 지정할까요? 아니면 시골 한적한 곳에 지정할까요? 그렇지. 주상복합과는 중심지에 들어올 거 아니야. 거기에 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대상 지역이 5개 보인가요? 여기에 또 한 2-3번 기술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견식만 하고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자, 보시면 도심, 부도심 나오죠? 중심지야. 또 역이나 터미널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 역이나 터미널 앞에 번화가죠.
보통 역이나 터미널 앞에는 큰 건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입주기의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거기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얼마 이내 1km. 자, 거기 대중교통 결절지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노타리 생각합니다. 노타리 아시죠? 그럴 때는 보통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거죠. 근데 그 노타리 부분은 우리 노타리 부분은 큰 건물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지, 번화가잖아 노타리 부분은. 그래서 거기 1km 이내 지역이야.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얼마 이내 지역? 1km 이내 지역. 거기에 입주의 최소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또 노분량은 좀 있지만 주공지역, 주거나 공업지역이거든. 정비가 시급한 지역, 또 우리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에 수립하는 지역, 이런데 지정을 합니다. 뭘 지정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그래서 일단 용도구역은 5개 있어요. 5개. 그러면 어느 시든 어느 군이든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합니다. A시에는 개발지원구역이 없을 수도 있어. B군에는 있지만 A시에는 개발지원구역이 없을 수도 있어.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합니다. 필요하면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5개. 5개 용도구역이 뭐뭐 있다고요? 개, 도, 시, 수, 입. 자, 익숙해져야 돼. 자, 개가 뭐라고? 개발 제한 구역. 자, 도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자, 시는 시가화 조정 구역. 자, 수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입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알겠죠? 5개.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자기 시나 군에서 필요하다면 알아서 지정해. 아무데나 지금 상관없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됐나요? 그것이 지구나 구역은 필요한 부분에서 알아서 지정하는 거예요. 지역은 딱 깔려있다고 해서 미리 용도지역은 다 깔려있고, 지구 구역은 필요한 부분 지정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어. 쉽게 말해서 개발 제한구역이 되면서 수산점 보호구역이 됐든지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이 될 수도 있어. 중복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문제 하나 실었는데 29회 문제 하나 봤죠? 29회 문제 보시면 입주의 최소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1번 보시면 도심, 무도심 보이죠? 그 단어만 찾으면 돼. 2번은 역터미널 보인가요? 그것만 찾으면 되고. 자, 3번은 3개하고 1km 찾으면 돼. 이것도 과거에 2개 이상 노선 3km에서 설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27회 때. 자, 그래서 3개 1km 맞고. 또 4번은 노블 밀집한 주거 공업지역 보인가요? 맞고. 5번이 틀린 게 뭐냐면 거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근린 재생형 활성화기라면 보인가요? 그게 틀렸지?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거든. 그 위에 써졌잖아. 그 위에 아까 봤죠? 무슨 활성화 계획?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근린 재생형이 뭐고 도시경제 기반형이 뭐냐? 알 필요 없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알겠죠? 근데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됐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했죠. 지금 여러분 기출문제 풀으라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나온가를 익숙하게 봐놓으시란 이야기야. 그래서 암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걸 공부했어요. 우리 국계법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계획에 관한 걸 정리드렸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종류 공부했고, 또 지역 공부하면서 우리는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같이 정리했네요. 암기 다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또 물어봅니다. 마이크가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외워가지고 오세요. 외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왜냐면 지금 어차피 끝내버리라는 이야기, 이런 것은 제가. 그래야지 수월해. 다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것이 발목 잡고 있으면 나중에 막 5월달까지도 자연 취약 쪽 어디가 있죠? 막 이러고 있으면 답답해, 이제. 더 나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차제 암기 끝내버리세요. 이해는 좀 되는가요? 이해가 되면은 이해 문제를 떠나서 암기 좀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남아 이제 우리 기반시설하고 시설사업이 있죠? 그걸 또 정리 좀 하면 국계법은 일단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거예요. 지구단 이런 것은 나중에 할 거니까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목차는 지난번에 진도 목차는 나갔었죠?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